호남권의 반도체 투자 계획이 얼마 전에 발표가 됐습니다. 이걸 가지고 지금 계속 오늘까지도 계속 얘기가 오가고 있는데요. 뭐 이게 지금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가 작년 12월에 이재명 대통령이 재생 에너지가 풍부한 남쪽 지방으로 눈길을 돌려달라라고 말씀하신 뒤에 본격적으로 추진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광주의 지역구를 둔 정진욱 민주당 의원이 지난 1월 대표 발의한 것이 이제 그 반도체 특별법 비수도권에 한해서 국가가 용수와 전력 국유지를 최대 100%까지 지원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법안 발의 초기부터 약간 호남 지역 유치를 노린 건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 결과적으로는 지금 얼마 전에 정부 발표대로 호남에 이게 가게끔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유승민 전 의원은 반도체 왜 호남만 가냐 이재명 대통령이 이건 대답해야 될 부분 아니냐라고 하고 있고 한동훈 의원은 굉장히 세게 비판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민주당의 어떤 전당대회를 앞둔 정청래 떨어뜨려라라고 하는 어떤 이 선물 아니냐 호남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 권현서 소장님 보시기에 이번 반도체 호남에 유치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시는지. 근데 저는 사실 이것을 어떤 지역 갈등의 문제로는 바라봐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제 다만 어떤 기업이 그 기업의 투자를 결정할 때 네. 그것이 정부의 개입으로 인해서 결정이 되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네. 기업이라는 것은 분명히 해야 될 것은 우리가 여기서 무슨 이익을 얻을 수 있나를 제일 많이 따질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정부가 개입을 해가지고 어떤 방향을 정해져 버리면 그것이 손실이 났을 땐 그럼 누가 책임질 수 있을 것인가라는 그 의문이 먼저 첫 번째로 들고요. 네. 그리고 사실 이 호남권 반도체라고는 하지만요, 사실 광주 전남입니다. 네. 광주 전남이 올해 초에도 가장 이제 이야기가 많이 나왔던 게 그 전라 광주 특별법, 그러니까 통합 특별법으로 해서 앞으로 4년 동안 40조를 지원을 받는다는 얘기를 했었단 말이죠. 근데 이번에 이렇게 반도체 투자까지 지원을 받으면서 가장 피해가 본 곳이 어디냐? 결국에는 전북입니다. 그러니까 전북이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이 반도체 관련해서 유치를 하겠다라고 해서 이번에 그 당선인이 그런 얘기를 계속 지속적으로 했어요. 우리가 400조 투자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당선이 된 것이에요. 그랬고 사실 이 전남, 광주 전남에서 반도체가 엄청난 가격으로 이제 투자가 된다라고 했을 때 가장 피해 보는 지역은 전북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지역 갈등의 요소로 봐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그 김용범 정책실장이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29일인가요? 29일 날 어마어마한 투자 계획이 나올 것이다. 네. 근데 그게요, 그 투자 계획이 결국에는 이 지역에 예견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지금 가장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용인 반도체 산단인데 거기도 지금 과제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 산단에 등록이 됐느냐, 그리고 지금 부지 문제, 전력 문제, 인력 문제, 지금 용인 반도체 산단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는데 그 다음으로 이 호남권을 반도체 투자 계획을 지금 하고 있다? 저는 그러면 이렇게 되다가 오히려 반도체 스텝이 꼬일 수 있어서 좀 많이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문성호 대변인 보시기에 어떠세요? 이게 실제로 저는 정치권에서의 어마어마한 압박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한 며칠 새에 진짜 촌극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이틀 전에 네. 단독 네.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호남 광주 결정 네. 뭐 이런 식으로 진짜 단독 기사가 나가지고 그게 막 얘기가 엄청 많았어요. 기사를 읽어보니까 내용이 정부 관계자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마지막 그 기사에서 그래서 뭐 여기에 어떻게 뭐 내려보낼 것이고 예산이 얼마가 투자가 될 것이고 줄줄줄 나와요. 그리고 나서 그 기사 맨 마지막에 한 줄 뭐라고 적혀 있냐면 다만 삼성전자 측은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가 없다라는 입장을 전했다. 이러면 단독 확정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일종의 정치권에서 이렇게 압박을 하는 거라고 봐요. 너네 지금 여기 내려보내야 돼 하고 국민 여론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 기업을 지금 압박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기업이 어떤 결정을 할 때 이익을 보고 결정을 해야지 그 기업의 어떤 경쟁력이 강한 건데
이런 국가에서 정치적인 논리로 압박을 줘가지고 손해를 보기 싫어서 결정을 하게 되면 그 기업은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네. 근데 지금 우리나라 지금 흔히 얘기하는 뭐 코스피 시총 중에 뭐 절반이 SK 하이닉스인데 거기에 있는 삼성전자라는 기업이 정치 논리로 압박을 받는다는 건 우리나라 전체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지금 거기다가 어제 오늘 그저께부터 해가지고 지금 주식시장이 엄청나게 요동치고 있어요. 이거 하나 때문에 우리나라 주식이 떨어진다고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 네. 지금 같은 상황에서 정부에서 오히려 청신호를 줘도 모자랄 상황에 악신호를 저는 주고 있다고 보거든요. 적신호를 주고 있다고 보거든요. 이런 것도 저는 영향이 매우 클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또 추가로 그러면 호남권이 그러면은 정말 우리나라에서 이런 반도체 공장을 짓기에 적합한 곳인가? 여기에 대한 논의도 좀 필요한데 네. 실제로 이 호남권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정부 때부터 시작했던 친환경 에너지라고 흔히 표현을 하는 재생에너지. 풍력이나 아니면은 이런 태양광 이런 걸로 많이 깔아놨는데 네.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이런 친환경 에너지라고 불리는 발전 방식의 문제점이 뭐냐면 일정하지가 않아요. 근데 그럼 반도체 공장이 우리나라 바람 안 좋을 때마다 햇빛 안 좋을 때마다 뭐 끌 거예요? 공장 끌 거예요? 거기에 대한 준비는 사실은 잘 되어 있는 지역은 아니에요. 네. 용수 문제도 그 당시에 뭐 4대강 되돌리기 이런 거 하면서 막 보까지 날려버렸었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오히려 막 가뭄이 발생하고 했던 지역이 호남이에요. 근데 아시다시피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계속 냉각수를 돌려줘야 되기 네. 때문에 용수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근데 여기도 사실 호남이 그렇게 썩 좋은 지역이 아니에요. 그럼 도대체 뭘 보고 호남으로 내려보내는 거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SK 주주이신 우리 신조 대변인 보시기에 저는 그 이재명 대통령이 기업의 총수들과 만남을 가지지 않았습니까? 네. 저는 그 과정에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를 명명백백히 국민께 설명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유정 대변인이 관련 질문이 나오니까 비공개 일정이기 때문에 확인해주기가 어렵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근데 지금 논란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대통령 그리고 정부 이 권력이 나서서 기업을 옥죄고 압박을 넣어서 이런 식의 결정을 내린 것 아니냐라는 국민적인 의구심이 팽배해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기업 총수들과의 만남에서 대화가 오간 내용들을 국민들께 설명드리고 우리가 정부가 청와대가 기업을 압박하지 않았다, 압력을 넣지 않았다라고 밝히면 될 문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지가 않고 지금 무언가 공개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에서 떳떳하지 못한 장면들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심을 안 할 수가 없고요. 그 한동훈 전 대표가 말씀을 하셨던데 민주당이 그동안에 기업 총수와 대통령 간의 1대1 만남 그걸 두고 얼마나 많은 비판을 해왔습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그것을 탄핵 사유로도 넣어서 탄핵에 진행을 했던 거예요. 탄핵을 과거에. 네. 그런데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똑같은 행태를 반복하고 있고 네. 그 호남이라고 하는 지역에 과연 그 반도체 공장들이 들어가는 입지가 맞느냐라는 분석들도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결정이 내려졌다면 저는 이거를 국민들께 설명을 드려서 납득을 시켜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것이 없다면 정말 밀실에서 대통령이 힘을 넣었고 밀실에서 기업 총수들을 이른바 목을 졸아가 이렇게 돌려서. 목을 해서 그쪽으로 보낸 것 아니냐라는 비판을 피할 수도 없을 거라고 의심이 봅니다. 나올 만도 할 만한 상황이다라고 저는 생각도 네. 하고 약간 저는 약간 뭐 이런 저도 이제 정치병자니까 뭐 정치 뉴스 많이 보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데 왜 이게 갑자기 저는 정청래 대표가 당대표직을 놔두고 내려놓고 어떤 당대표 이제 연임에 도전하겠다라고 그날 바로 뉴스가 나왔는지도 좀 의문이기도 하고 아까 문성호 대변인이 얘기한 대로 그 뉴스의 발원지가 삼성이나 하이닉스 발이면 네. 뭐 그럴 수 있겠다. 뭐 기업에서 판단해가지고 그렇게 발표하는 거겠지라고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이게 약간 정부 관계자 얘기로 어떤 뉴스가 단독 뉴스가 나왔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은 어떤 정치권에서 이런 좀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발표가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들고 뭐 호남 저도 고향이 광주니까 광주에 뭐 호남 반도체 팹 공장이 생겨서 지역 발전 많이 되면 저도 좋죠. 뭐 좋겠죠. 근데 국가 전체적으로 생각했었을 때 지금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단지 혹시 가보신 분 별로 없으시죠? 저는 그쪽에 몇 번 지나간 적 있는데 아직 허벌판이에요. 거기 아직도 허벌판입니다. 거기도 지금 뭐 이게 뭐 들어오네 마네 뭐 그러고 있는데 또 갑자기 그 다음에 지어진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김용건 실장 말만 따나 용인에 지을 거 거기로 보내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한다면 용인에 지은 다음에 해도 늦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뭐 몇십 년 가요? 물론 이제 우리 SK 주식을 가지고 계신 신조 대변인 입장에서는 몇십 년 가면 좋죠. 좋은데
슈퍼 사이클이라는 게 말 그대로 사이클이 있는 거잖아요. 업다운이 있는 건데 너무 좀 정치적인 구호가 너무 앞선 상태에서 정책 어떤 이 발표가 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래서 정치권에서 오히려 공방이 더 가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정치권에서의 공방 내용을 좀 보니까 안철수 의원은 호남 반도체 투자가 이 대통령의 직권남용이다 이렇게 얘기도 하시고 비판하고 있고 그다음에 윤희숙 전 의원은 아니 그럼 주주들한테 물어보고 지금 한 거냐? 물어봤습니까 혹시 누가 SK 주식? 전 물어본 적 없습니다. 아 그래요? 들은 거 없습니다. 뭐 강주에 공장 하나 더 만들어도 괜찮겠냐고. 이메일 하나 온 적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주주들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한 부분에 대해서 이게 너무 좀 심한 거 아니냐? 이 국민의 정말 국민을 위한 정책 결정이었는지 조금 의심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뭐 진짜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청와대에서 밀실에서 국가와 산업의 미래가 달린 결정을 윽박질러 정하려고 하느냐라고 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기업 총수들과의 어떤 만남도 굉장히 좀 비판하고 있다라고. 그러니까 이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여기에 저항하고 있어요. 거기에 기사에 나오잖아요. 네. 확인된 바 없다는 얘기 뭡니까? 우리는 그런 거 아직 없다라고 네. 삼성전자는 명확하게 입장을 네. 밝힌 거고 SK 같은 경우는 어떤 얘기까지 했냐면은 우리 뭐 공장 해외에 지을 수도 있다. 그렇죠. 이게 어떤 얘기냐면 결국에 이거 정부한테 하는 말이에요. 야 우리 그만 괴롭혀라. 너네 우리 계속 괴롭히면 지렁이도 꿈틀한다. 네. 이렇게 버티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저는 안철수 의원님의 발언을 듣고 너무 공감이 갔던 게 뭐냐면 네. 이거를 만약에 보수 정권의 대통령이 만약에 이런 일을 했으면 지금- 민주당 직권남용이라고 탄핵해야 된다고 여기 단으로 아, 넣었어요. 지금 촛불 집회 하고 있죠. 예. 네, 그러니까 아니 자기네들이 이렇게 하는 거는 괜찮냐고. 네. 그러니까 저는 이건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얘기하신 바와 같이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정부 측에서도 되게 무리하고 있는 거예요. 막말로 이게 이렇게 한다고 꼭 되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면 정부가 압박할 수 있는 카드라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타이밍에 이렇게 압박을 해서 기사를 내야 되는 뭔가 이유가 있을 건데 네. 그러면 시기적으로 그거밖에 없는 거죠. 아니 저는 이제 어디서 단서를 생각을 유출을 했냐면 그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1년 이재명 정부의 성과는 모두 김민석 국무총리의 성과라고 봐도 무방하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아니 그건 언론에 대놓고 마이크 앞에서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아니 그럼 자기는 뭐 한 거예요? 몰라 대통령 비서실장 놀았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SNS 하고 계셨죠. 뭐 어디 많이 돌아다니 있었어요. 캐나다도 가시고 아랍에미리트도 가시고 뭐 많이 하셨는데 아니 그러면 김민석 총리의 성과라면 지금 이 발표도 보면 지금 내용을 들여다보면 작년 12월부터 뭔가 준비를 했다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그러면 이것도 김민석의 성과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럼 김민석 총리가 지금 뭐 하려고 하냐고요.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에 나오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의심을 안 들 수가 없는 거예요. 민주당의 당원 구성을 보면은 네. 3분의 1가량이 호남에 있고 네. 또 호남 지역 당원들이 상대적으로 투표에 더 많이 참여를 하는 걸 고려하면은 그렇죠. 그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전체 당원 투표율 한 절반가량을 호남에서 찍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런 걸 보면은 지금 이렇게 시급하게 하는 것은 결국에 김민석 대망론에 불을 지피는 것 같은데 이재명 대통령이나 여권에서 그동안에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혁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네. 소액주주들의 권한을 강화해야 된다라고 누차 강조해 왔었던 정부가 기업 오너와 밀실에서 결정한 사안을 토대로 호남의 공장을 짓게끔 한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과연 국민들이나 주주 저 같은 사람이 납득을 할 수가 있을까라는 그러니까요. 생각을 하고요. 이번 지자체 선거에서도 반도체 공장을 유치하고 싶다라는 의향을 내비친 후보들이 많습니다. 많았죠. 당선된 분들도 많아요. 네. 그러면 이게 뭐냐면 각 지자체에서 그 기업들에게 어떠한 경제적인 유인책을 줘가지고 우리 지역의 공장을 유치할 수 있게끔 하느냐 그 경쟁을 한 다음에 기업들 입장에서는 최선의 선택지, 최선의 그 공장 유치할 수 있을 지역을 골라서 자신들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그 과정을 밟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지금 정부가 나서서 사실상 막아놓은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고 이러니까 미국이랑 비교를 좀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미국 같은 경우에도 각 주별로 뭐 법도 다르고 각 주의 그 규제도 다르고 혜택도 다르기 때문에 네. 어떠한 기업이 공장을 유치할 그곳을 선정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은 각 주별로 법도 바꿔주고 규제도 완화해주고 각종 혜택을 주겠다라고 합니다. 네. 그럼 미국이나 해외 유수한 기업들이 미국 각 주별로 비교를 해가지고 우리는 이 주에 가가지고 공장을 짓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경제적 유인책 모든 걸 세심하게 고려해서 네. 그런 방향으로 해갖고 기업도 살고 지역도 살고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곧 이렇게 이끌어냈어야 되는데 대통령과 청와대가 일방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 게다가 김용범 실장은 김어준 씨 유튜브 나서 또 그걸 말한 거 아닙니까? 네. 뭐라 그랬죠? 뭐 되게 뭐. 놀랄 만큼의 그런 성과가 있을 거. 예. 그런 게 저는 관치 경제의 표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이런 이게 식으로 가면 안 됩니다. 슬픈 게 관이 정부가 뭐 자기네들 선거를 위해서 뭐 정책적으로 이런 거 하는 건 안 좋지만 어쩔 수 없이 반복되는 거라고 네, 한다면 네, 네. 근데 이거는 어떤 국민 선거도 아니고 음. 자기네 당 지금 전당대회용으로 어떻게 보면 국가 정책을 결정했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대통령의 어떤 뭐 사유와 이런 걸 넘어서 네. 민주당이라고 하는 정치 집단이 대한민국을 사유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집권을 하고 있어. 근데 국민의힘 전당대 국면에 어떤 누군가 어떤 경남 어디 사천에 저희가 뭐 반도체 공장 짓겠습니다. 라고 하면 민주당에서는 가만히 어우 너무 잘하셨는데 지역부 균형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그냥 하실 거냐고요. 그렇게 할 거면,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할 거면 차라리 그 근거가 좀 명확했으면 네. 이렇게 비판을 하지 않죠. 그렇지. 근데 지금도 보면 이제 국민의힘이나 보수 쪽에서 비판하시는 분들 보면 음. 거의 다 경제학자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유승민 의원이나 아니면 윤희숙 의원이나 봤을 때 경제학적으로도 너무 말이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네. 무엇보다 저는 정치적으로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박근혜 정부 때 창조경제라고 해가지고 지역하고 기업하고 대기업하고 지역하고 이렇게 1대1로 연결해가지고 네. 뭐 이제 창업의 활성화를 시키는 그런 정책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네. 그때 민주당이 뭐라 그랬냐. 네. 대기업 주도 성장이냐. 네. 왜 이렇게 대기업에 의존하냐. 네. 뭐 이러면서 엄청난 비판을 했었던 네.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심지어 이게 그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 때는 그래도 그 각 시도에 하나씩 있었던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거 너무 편중돼 있는 것이잖아요. 네. 뭐 저는 이런 비판을 지금 민주당과 그리고 청와대가 받아도 마땅한 상황이 돼버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대기업에 가장 편중된 건 이재명 정부 같은데 SK와 삼성전자만 믿고 그냥 너무 그런 거 아닌가.